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 love 소피아 쉼표 청춘의 윤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철학자는요, 바로 발터 벤야민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오리지널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오리지널스 책 소개 영상이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책 소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철학자를 조금 연동해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리지널스 영상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아마, I love 소피아에서 발터 벤야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조금, I love 소피아는 약간 차분한 컨셉입니다. 차분한 컨셉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차분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발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아우라라는 개념 때문이죠. 아우라라는 개념 자체가, 아우라는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개성, 이 얘기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흔히들 뒤에 이렇게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아우라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그 사람에게서는 한 사람만의 아우라가 있죠. 그런데 발터 벤야민은 기술 복제 시대가 되면서 아우라가 상실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대량 생산이 일어나고 기술 복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우라들이 사라지는 시기가 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의 개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발터 벤야민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리지널스에서 우리는 창의성 또는 독창성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다면 그것을 언급한 바로 학자가 발터 벤야민이기 때문입니다. 발터 벤야민은 사실 아우라로 유명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상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벤야민 딱 하면은 나오는 말들이 이제 아우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벤야민 같은 경우는요,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케이드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해서, 발터 벤야민 이름만 들어도 독일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가 자본주의의 거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도시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던 그 시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문제는 나타났어요.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집에서 음식이 넘쳐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발터 벤야민이 자본주의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전에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자본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화되기는 대단히 어려웠죠. 나중에 자본론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특집으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왜냐하면 자본론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은 읽지 않았던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본론도 있었지만 현실화되기는 대단히 힘들었었죠. 그래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발터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였어요. 즉, 뭔가 계속해서 수정 자본주의도 나오기는 하지만은 단추가 이렇게 꿰다가 잘못 단추가 꿰지면은요, 첫 번째 단추부터 다 풀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추를 풀지 않고 계속해서 번갈아서 단추를 끼운다라는 그런 발상인 거예요. 그런 발상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첫 번째 단추를 찾고 싶어 합니다. 잘못 끼워진, 이 자본주의에서 잘못 끼워진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인가? 라는, 이걸 찾기 위해서 파리로 가서 여러 가지의 어떤 자본주의와 관련된 것들을 막 수집을 해요. 그러다가 사실은 끝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케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서 현대 사회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책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아케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원래는 이거를 이제 완성을 시키고 싶었죠. 그러다가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을 하고요. 나치가 집권을 하고 이 발터 베냐민이 유태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또 나치가 등장을 했을 때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나치에게 쫓겨서 끝내 자살을 하십니다.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발터 베냐민이라는 이 분이. 이분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뭐 하룻밤을 새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그 중에서 아우라라는 개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상태라는 이 개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아우라라는 개념은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상상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비상상태임을 알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비상상황인가 비상상태가 아닌가. 즉 내가 지금 현재 갇혀서 있는가 아니면 누구에 의한 노예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 스스로 나의 욕망에 충실하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문답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갇혀 있다면 그거를 깨고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상상태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아니야 나는 지금 현재 이 상태가 편해 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발터 베냐민이 얘기한 비상상태입니다. 사실은 제가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막 어긋나게 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우라는 기술 복제 시대에 사라진 것, 즉 우리의 개성입니다. 우리의 개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리지널스라는 책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개성이 사라진 시대 자체가 우리는 비상상태이다. 즉 나의 욕망, 나의 개성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 이걸 깨트리고 나가자 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발터 베냐민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자본주의를 반대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한 개개인에게 어떠한 그 뜨거운 열망이라는 것도 심어줬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발터 베냐민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 한 번쯤 검색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른 철학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